선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생각해 보면은 이제 지도자 코치 생활 한 4년 정도 이제 돼가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게 코치라는 직업이 이런 직업인가. 하석주 축구 코치.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 본선 진출 사상 최초로 선제골을 넣은 왼발의 달인. 저의 기록입니다. 한국 신기록 2m 34cm입니다. 이 기록을 넣으면 2m 35를 또 뛰어야 되겠죠. 이진택 높이뛰기 선수.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2m 34cm로 한국 신기록 수립. 제가 세계 챔피언, 아마도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사회생활 했으면 더 교만하고 저 자만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저를 더 망가뜨리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최재원, 환경미화원이자 복사. 1991년부터 94년까지 주니어 페더급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이제 저녁 늦게 집에를 들어서면 정말 빈 방이 쓸쓸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아이들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러니까 그냥 옷을 갈아입고 양재천으로 뛰어나갑니다. 나가서 그냥 뛰지요. 송기원, 숭실대학교 대학원 교수. 8년간의 기러기 아빠 생활 동안 마라토너이자 시인이 돼. 하석주, 아들은 3명, 윤수, 윤찬, 윤빈. 이진택, 아들은 태어난 지 16개월, 이름은 민우. 최재원, 아들은 17살, 이름은 용환. 송기론, 아들은 2명, 찬이, 준이. 주인공 스즈키, 딸은 17살 고등학생, 이름은 하루카. 책 속의 아빠 스즈키와 현실 속의 아빠들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국적도 하는 일도 나이도 또 자녀의 숫자까지 모두 다른 이 5명의 남자들에겐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아빠라는 사실들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진짜 아빠로서의 자질을 모두 갖췄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말이죠. 3평 정도의 방 안에 침대 하나, 사이드 테이블에 놓인 작은 조명등이 침대에 놓은 하루카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다. 하루카의 얼굴에는 커다란 가지가 붙어있고 발에는 링거 주사가 꽂혀 있었다. 가지에 덮인 오른쪽 눈은 너무 부어올라 거의 감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랫입술에는 세로로 길게 찢어진 상처가 하나 나 있고 윗입술에는 작은 상체기가 몇 가닥이나 나 있었다. 아빠,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목소리. 이른 새벽, 환경미화원 최재원 씨의 빗질과 손길은 분주하다. 굳은 일마다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에게도 자식 문제로 속병을 앓던 때가 있었다. 아들이 어떤 지가 좋아하는 야구를 또 어떤 생활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아빠의 어떤 무능함으로 그 야구를 뒷발을 댈 수 없는 상황에 야구 중도에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5년) 전일 거예요.
제가 술을 왕창 먹고 집을 들어갔는데 지금보다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옥탑방에서 살 때 거기에 5층에서 옥탑방에 전기도 안 들어 이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데서 아들하고 인간 난로가 돼서 아들을 껴안고 자던 시절이 있었는데 꿈속에서 아들이 우는 것을 저는 봤어요. 하루카의 오른쪽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실 바깥에서는 운동복 차림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설명해 보시오. 내가 대들듯 다가서자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하루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부야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만난 어떤 고등학생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 거기서 사소한 이유로 다투다가 남자가 저도 모르게 하루카에게 손찌검을 하고 말았다. 새벽 3시에 애가 아파서 열이 나서 불덩어리가 되어 있을 때 얘라는 존재가 아프니까 저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왜냐하면 초보 아빠니까 초보 아빠 초보 엄마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문화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학교에서 잘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학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작 자기 응원군이 되어줘야 할 아빠가 이제 없다는 게 그게 아이들한테는 제일 큰 고통이고 외롭고 힘들었겠죠. 우리 딸이 누군지도 모를 남자가 말을 건다고 해서 따라가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오. 나는 내 딸을 때린 이시아라란 놈을 덮쳤다. 그러나 두 손으로 내 가슴을 밀쳐버렸다. 뒤뚱뒤뚱 뒤로 밀려나던 나는 다리가 엉켜 그만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이시아라가 무표정하게 내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꺾으며 뽀드득 소리를 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평생 아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골 넣자마자 뭐 카메라맨들이 뭐 양쪽 누나집하고 우리 그 강주 처갓집으로 다 뭐 몇 개 방송사 텔레비가 다 왔을 때요. 문을 막 두드리는데 안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고 나중에 퇴장당하고 꼴 먹고 하니까 다 철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백태클인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뭐 어떤 피파에서 내려오면 그게 말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또 저희가 월드컵 첫 또 선제골이다 보니까 잘하면 또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 또 머리를 스치면서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또. 하석주, 그가 25년 동안 열정을 다해 사랑했던 축구 인생에도 좌절은 있었다. 죽기 전까지는 아마 잊어버리지 않고 죽기 전까지는 그 얘기, 그 말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8년이란 시간 동안 아이들 공부 때문에 홀로 외로움과 씨름해야 했던 기러기 아빠도 있다. 아주 차가운 냉기만 감도는 그 침대에 몸을 눕혀야 한다는 것. 인생이라는 이렇게 쓸쓸하고 원래 외로운 거야. 그렇게 아무리 내가 암시를 해도 그래도 옆에 따뜻한 체온을 느낄 아내가 없고 떠들썩거리는 그 집안의 분위기가 없다는 것. 그건 하나의 형벌이던데요. 그것보다 더 큰 형벌은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살면서 놓쳐버린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다. 한 번은 미국 갔다가 같이 달리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아이들보다 못 뛴다는 걸 그때 알고 좌절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앞질러 갔는데 저만큼 가서는 두 녀석이 저를 배나 앞질러 버리는데
아, 내가 벌써 뒤지고 있구나 이 생각에 그리고 스즈키에겐 이제 남은 건 하나. 새로운 아빠로 일어서느냐, 늘 그런 아빠로 남아있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나는 아버지가 된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딸에게 내가 딸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걸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어도 좋아. 사람에겐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우린 몇 개나 사용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지금껏 사용하지 않았던 세포들을 깨워서 지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가만. 아빠의 새로운 세포들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늦은 밤 체육관 한켠. 최재원 씨가 아들 용환군과 함께 몸풀기에 한창이다. 작년 시합 계기로 해서 용환이가 복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어요. 이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아, 복싱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했을 때 아빠는 보여주고 싶었다. 꿈은 돈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10kg 감량 술 담배 찌들었던 내가 12kg를 빼고 시합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떤 몸이 망가지지 않나 저도 많이 생각했는데 어떤 하려고 하는 의지력 어떤 그런 정신력이 있었기에 가능.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제1교포 박순신이라고 나오는 이름이 순신이에요. 이순신 할 때 순신. 박순신 자기가 싸움을 잘하니까 무술의 고수니까 직접 나가가지고 그 불량배를 처치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간단한 방법인데 그러지 않고 그 힘들게 40대의 중년 남자를 배 튀어난 남자를 단련시켜가지고 젊은 애와 격투를 벌이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아빠들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왼발의 달인 축구선수 하석주. 어렵고 힘든 순간 그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결심했다.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험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너무나 좀 힘든 뭐 과정도 많았지만 뭐 즐거웠던 부분도 너무 많았고 또 다시 태어나더라도 진짜 축구를 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 또 국민들이나 팬들이나 언론에서도 뭐 왼발의 달이나 이런 어떤 닉네임을 또 저한테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다시 처음이다. 아쉬운 점이 있어도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가끔 내 뭐 후배들, 선배들, 친구들 가끔 뭐 수석 코치도 되고 또 더 좋은 자리에 가 있고 해도 부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한 발 먼저 가는 게 한 발 빨리 또 그만둘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갖자. 천천히 걷고 돌아가자. 내게 필요한 것만 생각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사람들. 그 힘든 과정에서도 역시 나한테 이제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준 거는 역시 가족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세 아들 윤수, 윤찬, 윤빈. 축구 선수를 꿈꾸는 세 아들과 함께 그는 새로운 축구 인생 그 첫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발이 이게 내 발이야. 이게 이렇게 하면 위로 뜬다고. 여기도 맞춰야 돼, 여기. 그래 볼이 땅으로 간단 말이야. 여기 치는 게 아니라 밑에를 맞추라고. 집에만 오면 축구밖에 안 해요. 나의 그 힘든 거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쟤를 어떻게 축구 선수를 키울까 이런 기대가 앞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왼발의 다리. 왼발의 다리. 왜 그 왼발의 다리라 불리지 않아요? 그때 왼발로 멕시코전 때 프리킥 넣었잖아요. 그리고 레드카드. 레드카드는 왜? 아이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쓰디쓴 추억은 더 이상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태클의 달인으로. 웃어 버릴 수 있는 것. 아빠가 우리랑 같이 못 있었던 만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맙고 아빠 사랑하고요. 화이팅이에요. 그냥 공을 봐. 오케이, 공을 받아들여. 맞는다고 죽지 않아. 그 대신에 그 아픔을 영양분으로 삼아 반드시 강해지고 말 거야. 그 아픔이 그리워질 날이 곧 올 거야. 정말로 그런 날이 올까? 아픔에 대한 그리움. 당대 최고의 높이뛰기 선수, 또 한 명의 아빠 이진택이 말한다. 제 기록입니다. 한국 신기록 2m 34cm. 제가 1m 90인데 그 손을 뻗어서 지금 잡히지가 않을 높이에요, 사실은. 이 높이를 맨몸으로 뛰었다 그러면 사실 상상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사실은. 이 2003년 은퇴 이후 대구에서 체육교사를 하던 그는 2006년 다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오우, 나이스. 아들이 왔네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올해 또 사실은 다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아들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안 되기 위해서 또 시합을 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하루하루 저녁에는 솔직히 파김치가 돼서 들어가지만 민호 앞에 민호 이렇게 자는 모습 보고 또 힘을 얻고 그다음 또 생활하고 해서 한 6개월 동안 정말로 제 자신이 힘들었었어요. 운동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높이뛰기 선수 이진택은 아들을 든든한 지지자 삼아 아픔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아빠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어쨌든 날고 싶으면 땅 위에 서는 것부터 배워야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지. Maybe no one knows me 'cause I've been and gone. I know nobody told you, but I am the one. Yes, I am. Yes, I am. Yes, I am. 딸의 복수를 위해 도전한 수직의 노력은 과연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슈퍼맨이나 배트맨도 아닌 우리의 평범한 아빠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고 소중한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게 아닐까요? 소중한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용기와 패기의 영웅. 어쩌면 그것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어울리는 슈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지켜내고 싶은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